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국 강좌 5번째로 편관과 정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편제와 정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편관과 정관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사주를 보는 눈이 한결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편관과 정관을 보면은요, 이 편관과 정관도 정제나 편제 아니면 비견, 겁제처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편관과 정관은 어느 정도 따로따로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관, 정관을 편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나를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이 칠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칠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초 강좌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정관, 편관도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이 목이라는 것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요. 목생화 하면은 화가 식신상간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국토 하면은 토가 정제, 편제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금옥으로 나를 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무라고 했을 때 이 금이라는 이 쇠의 도끼로 나무를 딱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치는 이 금에 해당하는 것이 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왜 칠살이라고 하냐면 이 천간에서 봤을 때 충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갑을 포함해 갖고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이 경과 같이 경과 함께 이 충국이 발생하거든요. 이 갑경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내 목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을신충에 해당이 돼요. 병임충에 해당이 되고 정계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는 것이 일곱 번째거든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라는 것도 병을 포함해서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충국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칠살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보더라도 일곱 번째 충국이 발생을 해요. 이 좌우충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를 포함해서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좌우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인신충을 한번 볼까요? 1을 포함해서 일곱 번째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번째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국이 발생을 하는 것을 칠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관이라는 것이 모두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칠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이 충국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이 육친 관계에서 보면 여자는 애인을 나타내고 남자는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본 남편이 아니라 애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편간이나 정간이라는 것도 없으면 만약에 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편간이다. 그러면 그것을 뭐 법적인 남편 아니면 뭐 따로 사귀는 남자 이런 것을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남자 아니면 하나의 남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개나 세 개가 될 때, 뭐 이럴 때에는 따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이제 편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적인 남편보다는 따로 사귀는 남자, 그러니까 남편 외에 따로 사귀는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부녀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말고 따로 사귀는 애인을 나타내니까 유부녀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는 건데요. 이렇게 바람을 필 경우에 그 남자가
언제 등 돌리고 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애인이라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애인이라는 것은 뭐 청소년 시기나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20대에 사귀는 그런 애인이라기보다는 그 법적인 남편이 있는데 따로 사귀는 남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언제 뭐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이게 이제 잘못 꼬이면 여자한테 막 그 남자가 그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나쁜 남자 만나면 뭐 여자들도 무슨 꽃뱀이 있고 그렇지만 여자 같은 경우도 뭐 플레이보이나 아니면은 잘못 걸리면 그 아주 된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남편이 이외에 그 애인에 해당되는 이 남자는 그 7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를 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요, 남자에게는 그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 자식이고, 이걸 또 구분을 하자면 그 아들에 해당이 돼요. 남자에게 편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이제 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이 그 칠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그 아들이라는 것이 물론 그 소중한 존재지만 그 잘못하면 왼수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맨날 그 나한테 용돈 뜯어가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다 커가지고 취업도 안 하고 막 속만 썩이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왼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그 남자에게는 이 아들이 편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간이라는 것이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편간의 이 정간이든 편간이든 이 간의 성질을 보면 일단은 그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칙, 그리고 그 규율,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간에 비해서 편간은 특히 법의 원리대로 하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법 집행,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그 법을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정관보다는 편관이 더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이제 그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제 한두 개 정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협심이 있습니다. 의협심이 있고, 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 사람마다 물론 다 불의를 보면 못 참겠지만, 특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편간이 이렇게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편간이 용신이면 군검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군검경이라는 것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관이라는 것이 정관도 그렇고 편관도 그렇고 이 공직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운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간운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것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 전혀 없잖아요. 없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시험운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간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검경뿐만 아니라 이 행정직이든 뭐 보건직이든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간이라는 것이요, 나를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편간이 많고 충국이 있으면 단명하거나 이 고질병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이부대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1969년 4월 17일생인데 현재 살아있으면은 46살이에요. 46살인데 이분이 30대에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딸을 한 명 낳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분이 뭐 정신이 이상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 행방불명이 됐다. 그 얘기는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연락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부모님들이 막 굿도하고 이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희 그 어머니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분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갖고 제가 그 사주를 공부했다는 말을 듣고는 저한테 와갖고 이 아들 사주를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겠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하도 답답해갖고 이제 막 굿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구술했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구술했는데, 그 구술한 사람이 이제 이 구술하면 아들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안 오니까 그 이 사주의 그 아버님이 그 무당을 찾아가갖고 돈을 다시 뺏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을 보면은 지금 간살이 너무 많아요. 간살이 너무 많고, 지금 이 수기운이, 나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간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됩니다. 그래서 토국수 하면서 나를 사정없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평강끼리는 또 충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끼리는 서로 충국을 당하면서 깨지고 있고, 본인은 이 간에 사정없이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녀딸을 갖다가 그 집에서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 부인궁이 깨졌잖아요. 부인궁이 이제 또 여기에 있는 부인궁이 이렇게 깨졌는데 부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그 부인 쪽에서 어떻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 지금 부인 쪽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 부인 쪽이 무슨 그 부인 쪽 부모가, 그러니까 사돈되죠. 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돈 꺼주고선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 뭐 그런 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깡패들도 많이 알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 의심은 그쪽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뭐 아들 한 명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을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간살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간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요, 편간하고 정간이 섞여 있는 그 간살혼잡도 그렇고 간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안 좋습니다. 특히 뭐 비경 겁재든 정제 편제든 다 안 좋아요. 이 오행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안 좋지만 특히 편간일 경우에는 나를 치는 거잖아요. 나를 치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80년생이니까 35세죠.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보기에는 이 수기운이 3개잖아요. 3개인데 3개만 해도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돼갖고요. 밑에 지지가 전부 다 수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관살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정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간이 아니라 편간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만세력이 잘못 나온 거예요. 이 같은 기둥에서는 그 정간이 나올 수가 없죠. 다 편간이고 병화나 이 자수나 전부 다 양에 해당이 되니까 다 편간에 해당이 되는데, 편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임수가 이제 임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제 편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본인을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있잖아요. 화기운이 있고 이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주는 이 화기운이라든가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를 나타내는 이 병화 하나만 따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기운이 사정없이 이분을 치고 있습니다. 수국하, 수국하, 수국하 하면서 사정없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요, 그, 우울증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인가? 그렇게 아주 장기간 입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을 하셔갖고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인가?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을 이제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신다고 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간과 정간이 이제 그 공통되는 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평간과 정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공통되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평간과 정간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이 정간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면서 오행이 다른 것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금이라는 것은 평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을신충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금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을경합금이 돼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죠. 하나는 충국이 발생을 하고 하나는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국이라는 것과 합이라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기운이 하는데 하나는 충국이 발생하고 하나는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간과 정간을 따로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간이라는 것은 또 어떤 성질을 나타내냐면 여자에게는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이 법적인 남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정간이든 평간이든 그 결혼 전에 그 애인, 뭐 남자,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법적인 남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정간이 그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인 남편이 아니더라도 남편처럼 뭐 깊게 사귀었다. 그러니까 뭐 동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진하게 사귀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 꼭 법적인 남편이 아니더라도 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간이라는 게 자식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간이라는 것은 뭐 굳이 나누자면 간이라고 하면 평간이든 정간이든 다 자식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 딸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간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조직 내의 공식적인 명령 계통을 말해요. 그리고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 내에서의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간에 비해서 이 정간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간은 어떤 거냐면, 딱 법 집행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그 벌금을 때렸다. 그럼 사정없이 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뭐 봐주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조직 내의 공식적인 명령 계통, 이런 것은 좀 그런 그 엄격한 법 집행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그 인정이랄까? 아니면은 뭐 유도리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간보다는 좀 덜 엄격한 것,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직장을 나타내는데요. 이 남자에게 직장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좀 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될 게 여자한테도 직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럴 때는 여자들이 취업을 안 했거든요. 취업을 안 했어요. 직장 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현대 산업사회에서도요.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그 직장 생활은 남자들이 하고 여자는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대 지금 살고 있지만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 그 대학교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누구나 다 취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그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시집가서 전업주부로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러면은 그 직장 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자들의 직장 운도 남자들의 직장 운처럼 이렇게 관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여자의 직장 운도 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그 직장 운을 관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는 그 돈을 나타내는 재하고 여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여자 운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이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그 직장운을 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여자에겐 관이 남자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여자가 직장을 잘 잡으면 남자 운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죠. 대체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남자도 그 공무원 중에서 그 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자 직장이 좋으니까 요즘에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직장이 좋으면 시집가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 등급이 올라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요즘에는 그 남녀 간에 그 서로 커플을 맺어주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남녀들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 등급 중에 뭐 여자들 외모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러니까 남자 직업이 뭐 의사라든가 뭐 판검사라든가 이러면은 뭐 1등급에 해당이 되고 뭐 그런다는데 이 여자들도 직장이 좋으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무슨 뭐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의사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사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러면 여자들 그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좋은 남편 그러니까 좋다는 남편이 이제 사회적인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그 괜찮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요즘에 그 여자의 직장운을 따진다면 여자들도 똑같이 이 관으로 여자의 직장운을 따져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에겐 직장을 나타내고 여자에서는 뭐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할 도리 뭐 이런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할 도리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 물론 안 그런 여자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가정의 그 관념이랄까 이런 게 다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모두 직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평간이라는 것은 평간이나 정간이나 똑같이 뭐 법이나 지켜야 할 규율, 도리,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특히 평간이 정간보다 더 엄격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정간이나 평간이나 이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제나 편제나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간이나 평간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뭐 을신충이나 을경합금 되듯이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 정간, 평간 얘기를 할 때, 관을 얘기를 할 때, 그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 관사론잡이라는 겁니다. 관사론잡.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여기에는 그 신약한 사주가 간사론잡이면 나쁘다 이렇게 썼는데요. 신강한 사주도 간사론잡이면 나빠요. 그리고 이 신강한 사주가요. 신강한 사주가 아니 그러니까 간사론잡이 신강한 사주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관이 3개 이상 된 것을 그 간사론잡이라고 하는데 관이 3개 이상 되는데 그 사람이 신강해지려면은요. 아주 절묘하게 그 사주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간사론잡이면 대부분 신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사론잡이면 거의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나쁘냐면은요. 이 관이라는 것이 직장을 나타내니까 남자에게 그 관이 여러 개다. 그러면 직장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남자를 나타내니까 시집을 여러 번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시대에는 여자에게도 관이 직장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자면 여자가 간사론잡이다 그러면 이 여자분도 직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직장을 나타내는데 관이 여러 개란 얘기는 이렇게 여러 번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직장이 좋으면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그러면 남들이 다 그 가고 싶어하는 막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여러 가지 복지 수준도 좋다는 그런 대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만두겠어요? 특별한 무슨 포부가 없는 한 내가 이걸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 포부가 없는 한 처음 젊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니겠죠. 그런데 직장을 자꾸 옮긴다는 얘기는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녔다가 또 조금 뭐 월급 더 주겠다는 데 있으면 글로 옮겼다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직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직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을 이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간사론잡이라는 게 남자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여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남자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관이라는 게 남자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 여자로서는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이전에 그 정제 편제도 그렇고 정제 편제도 제가 많으면 제다신약이라고 그래요. 제다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만 특별히 많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비견겁제든 식신상간이든 정제편제든 정간편간이든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모든 오행이 너무 많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상당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분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장동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그, 공부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탤런트 시험 있으면 빨리 그 탤런트 시험이나 봐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키도 한 180 조금 넘고 남자가 이목구비도 아주 뚜렷하고 그 젊었을 땐 참 기가 막히게 잘생겼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좀 머리도 빠지고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외모가 약간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나이는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이 지금 그 관이 많잖아요. 옆에 보시면 이 목기운이 이 정감, 평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직장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갖고 지금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죠. 외모는 출중한데 이 직장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운영하는 그 골프 연습장 거기에서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누나가 그걸 이제 정리했어요. 그 골프 연습장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직장을 잃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막 직장을 얼마 전에 봤을 때 막 직장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임시 노동 있잖아요. 뭐 현장 그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막 임시 노동도 하고 막 택시 운전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양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엄청 꼬였어요. 그 학교 다니다가도 막 그만두고 뭐 막 그러더니 하여튼 직장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직장 문제가 가장 꼬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지금 그 이분이 그 전형적인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참 안쓰러운데 그 빨리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간사론잡으로 직장이 불안정한 그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갖고 이제 한창 남자를 막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사주를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남자를 다시 만나서 재혼을 했거나 뭐 아니면은 그 하여튼 그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하고 이렇게 뭐 만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관을 밑에 깔고 있잖아요. 밑에 깔고 있고 위에 이제 천간에 하나가 있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남편궁이 좌우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이 두 개라는 거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좌우충으로 남편궁이 깨진다는 거 이 점이 이제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충국이 발생을 해도 이 간에 해당하는 게 다 이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충국이 발생을 한다. 그것은 좀 그 두 번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살혼잡이라는 것은요, 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좀 성이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오래전인데요, 그 월간 여성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간살혼잡 여성들의 비애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주를 은근히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간살혼잡인 여성들이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여자가 간살혼잡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남자랑 잘 사귀었는데 다른 결격 사유가 아니라 사주가 그 간살혼잡이라는 것 때문에 태자를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주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간살혼잡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엄청 많아요, 간살혼잡이.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되더라도 한 3명 중에 1명? 그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사주 그 답변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관이 2개 정도는요, 2개 정도는 그걸 간살혼잡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이 2개만 돼도 그 간살혼잡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현대사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솔직히 그런,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연애를 해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면 그 남자하고만 계속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 남자랑. 그러면서 결혼해갖고 그 한 남자만 계속 쳐다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런 여자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연애하면서 여러 번 바뀌잖아요. 바뀌었다가 이제 또 결혼할 때는 또 여자 바뀌고 막 이러는데 이 오행이라는 것도 한 개, 두 개까지는 과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이 두 개까지 있는 경우는 관사론잡이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이 하나만 있던가 두 개만 있던가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관이 아예 없거나 세 개, 네 개인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관사론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욕먹을까봐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래도 썼어요. 왜 썼냐면, 관이 많다 그래도, 남편궁이 깨진다든가, 이 여자분처럼 남편궁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밑에 지지가 도화살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수기운이 아주 강하다던가, 아니면 대운에서 왔을 때, 한창 살 나이, 그러니까 20대나 30대에 남편궁이 깨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간사론잡이 남녀공이 성이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한 경우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술집 여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술집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뭐 노래방에 가거나 뭐 이랬을 때 가끔 그 노래방 도우미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 보고, 그러니까 술집 접대부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보자고, 사주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딱 보면은 간사론잡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집 여자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50%? 제 경험으로는. 간사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바람 피는 여자들 있잖아요. 바람 피는 여자들 중에서도 간사론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혼한 여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주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간사론잡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사주 딱 가지고 와갖고,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자들 사주가 왔다. 여자들 이제 뭐 선보자는 여자들 사주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가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 딱 이러면 이 사주 분석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간사론잡인가 아닌가 그것을 첫 번째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론잡이면서도 정숙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잖아요. 통계.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론잡인 여자들은 일단은 제끼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뭐 죄다신약이다. 남자가 죄다신약이다. 그런데 도화살 강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남자들도 제껴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뭐 간사론잡이든 죄다신약이든 어쨌든 간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고, 또 이 간사론잡도 간이 많다는 그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간사론잡이면 두 번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람필 가능성이라든가 좀 성이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간이라는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이 없으면은요, 간이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이 많다는 게 한 서너 개가 아니라 막 5개, 6개 막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많으면은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간사론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이 전혀 없으면은요, 그것도 간사론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이 많으면 남자가 직장운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이 없어도 남자는 올바른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요,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의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지장간에도 없어요. 관이 지장간에도 없어요. 이분에게 관이라는 것은 이 양반이 토일간이니까 목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기운이 있으니까 목국토로 이제 목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장간에 보면은 이 을목이라는 목기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미충으로 깨졌습니다. 충미충으로 깨졌어요. 충미충으로 깨지니까 여기 축이라는 지장간은 기신계고 미라는 지장간은 기을정인데 을신충으로 깨지잖아요. 을신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목기운도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간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았냐면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친구들이 젊었을 때 공무원이고 뭐 공사고 뭐 공부한다고 도서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양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붙었거든요. 뭐 공사에 들어가든지 뭐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 되든지.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젊어서 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됐는데 이 양반은 계속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주를 그때는 사주 같은 걸 안 봤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런 사람은 공무원 준비를 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이 없잖아요. 간이 없으면 공무원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이제 사주를 잘 보는 사람한테 먼저 감정을 받고 그랬으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안 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 공무원 되겠다고 진짜 그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랬는데 결실을 얻지 못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장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뭐 다니지 못하고 여기 쬐끔 다녔다가 저기 쬐끔 다녔다가 그러니까 직장이 그 만족스러운 직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살운잡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이 전혀 없으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한 사주예요. 이혼한 사주인데 지금 이분이 그 병인 일주인데 밑에 보시면 지장간에도 수기운이 없어요. 수기운이 없죠. 그래서 그 간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셔갖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하셨는데 이 재혼하시고서는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했을 때 그 남자분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어도 두 번째 결혼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 정관평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신 분들은 자기 사주를 극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혼하기 전에는 이 사주가 맞아요. 맞는데 이혼을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이분이 자기 사주를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이 본인의 사주와는 달리 그 인생을 아주 그 본인이 스스로 그 노력해갖고 사주를 다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도 보면은 이 기축일주라는 게 있잖아요. 기축일주라는 게 그 좀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미충으로 깨져서 뭐 부인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그렇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보면은 상당히 그 끈기가 있고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좀 자리를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 사주가 다 나쁘다 그래가지고요. 뭐 계속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점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라는 것도 그 다른 육친과 마찬가지로 월지에 있으면, 이 월이라는 것이 이 어머니 자리잖아요. 이 월지에서 그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라는 것도 편재도 월지에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오행이 그 용신일 경우에, 용신으로서 그 좋은 역할을 하려면 이 월지에 딱 앉아가지고 좋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그, 그 오행의 그 역할에 맞게 좋은 좋은 그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선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직 그 자동차 업계의 그 대기업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라는 게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 자동차 계열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또 부사장은 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재경부 부사장, 뭐, 뭐 인사학과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자동차 그 회사의 그 현직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분이고 그 대기업 이런 자동차 업계 같은 데에서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부사장까지 할 정도면 그 모든 셀러리맨들의 뭐 그 이상이다, 우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가서 그 셀러 셀러리맨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꿈이 임원이 되는 건데, 부사장이면은 그 임원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봉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을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는데요. 이분은 또 그 학력도 스카이 출신이 아니거든요.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도 아닌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겸손하고 또 어쩔 땐 재밌고, 그 회사에 상당히 그 충성도가 높은 그런 분인데 그 부사장까지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임원이라는 것은 임시 직원이다. 그래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사장 되신 지가 한 2년이 넘었으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임원에서 잘리면 사장으로 승진하면 몰라도 잘리면은 이제 뭐 완전히 은퇴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 그 부사장 정도면은 월급이 아마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현대나 뭐 그런데 거기서 부사장 정도면 1년 연봉이 한 못해도 한 뭐 5억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말씀이 뭐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보시면은 이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이 월지에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기운이니까 이게 금기운이 두 개가 있고 수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신약한 사주거든요.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그 어떤 책에 보면 사람이 뭐 부자가 된다든가 이러려면 신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약간 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약하면서 그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이 공직, 뭐 공무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무슨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공직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뭐 쬐끄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현대나 삼성 같은 데에는 이 관운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편관이든 정관이든 이 관성이라는 것이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정제 편제도 그렇지만 관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고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실전풀이 이런 때 이때 들어가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멀지 않아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운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관, 편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육친 마지막으로 편인, 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